자, 이 탄핵안이 이제 가결이 되면 이진숙 위원장 직무가 바로 정지되고 이 위원장의 거치가 이제 관심입니다. 본인이 앞서 3명의 방통위원장 또 직무대행 이런 사람처럼 사표를 던져버릴지 아니면 지난번에 행안부 장관처럼 헌재 판결을 기다릴지. 자,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하은규 대? 저는 이번에는 버틸걸요. 버틴다. 왜냐면 네. 박문진 이사 다 선임해버렸잖아요. 네. 할 일 다 했습니다. 그 일 하러 들어갔다. 우리 모두가 압니다. 이렇게까지 이걸 반복했던 이유는 MBC 때문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굳이 사퇴할 이유가 없고 탄핵안을 이런 식으로 발의한 건 민주당의 패착이라고 좀 봅니다. 왜냐면은 패착. 실리는 이미 다 챙겼어요. 그 여당에서. 근데 만약이 아니라 사실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헌재에서 이거 각하시켜버리면은 민주당이 역풍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방통위원장은 그대로 쭉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전략적으로 민주당의 오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굳이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탄핵소추안 이제 발의를 해놨는데 오후 3시 이후에 이제 결국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더 미룰 수도 있잖아요. 좀 고민을 민주당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까 하은기 대변인 말했던 것처럼 민주당의 패착일 수도 있다라고 했거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탄핵을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예,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게 뭐 부결이 돼야만 해요. 그거 전선이 흐트러지면 안 되듯이 민주당도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 그게 그 전선이 그 하나의 조직 원팀으로 이루어져야지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다음에 또 탄핵할 때 그 조직의 힘으로 다시 한 번 더 탄핵의 일관성을 유지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민주당은 어차피 발의한 거 결국 탄핵할 수밖에 없고 탄핵하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당연히 사퇴를 안 하죠. 왜냐하면 이 지금 헌재 이 사안이 넘어가더라도 헌재가 사실은 굉장히 빨리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다시 전국으로 역이용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국민의힘 진영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근데 뭐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문제도 어차피 탄핵을 계속하는 와중이면 탄핵에 대해서 사퇴로 대응할 게 아니라 한 번은 헌재를 가가지고 승부를 봐야 되는 문제고, 그걸 지금 하는 건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상병 특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뭐 권성동 의원이 장경태 의원하고 김기현 변호사하고의 그런 문제를 계속 밝혀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최상병 특검 문제가 이제는 그 정권을 뭐랄까 어떤 위기로 넣는 그런 시기가 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선을 제대로 긋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도 회전을 대비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게 계속 그 밀리는 상황으로 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축구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수비수가 뒤로 계속 밀리다 보면 그 측면 공격수한테 그 공간 침투 당하고 뒤로 뚫리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이제는 전선을 긋고 제대로 이 대목에서 회전을 벌이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네, 이제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탄핵에서는 방통위원장 탄핵에서는 발을 뺐잖아요. 그렇지만 또 방송장악 국정조사에는 또 함께 한단 말이죠. 7개 당이. 그러면 이준석 의원, 뭐 천하람 의원 이런 분들이 좀 영리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정치적인 조율을 하고 있다, 정치적인 안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민주당은 오늘 탄핵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지층들이 지금 강성 지지층들이 극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처리 안 하면 큰일 날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되냐면 170명을 전원 수박 처리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그런 상황에서 이건 진영 간 대결 구도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상으로도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더 누구를 임명할 사람도 찾기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또 청문회를 이번에는 또 5일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한 사람 또 너덜너덜해질 사람을 임명했을 때에 뭔가 목표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장 크게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시점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상화된 것으로 판단되는 그 미디어 환경을 바로 잡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절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정권에서는 가서 절충이 되어도 가능할 부분인 것이고 지금 논의가 돼서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방송사법도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는 통과 안 됩니다. 그냥 불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이 궁금한 부분은 그럴 거예요. 그러면 방송사법이나 미디어 환경과 관련된 좀 거중 조정이라는 건 언제쯤 일어날 수 있냐? 다음 정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이 탄핵안을 가결시킬까요? 가결시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 정부에서 이 최고의 고문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민주당 쪽에서는. 네, 그래서 이분이 그 방통위원장 하시면서 매우 맹활약을 해주실 것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거죠. 네, 또 뭐 이분이 또 워낙 법카를 또 애정하시기 때문에 또 어떤 사고를 치실지 모르는데 제가 보기엔 적지 않은 사고를 치실 것 같고 그때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탄핵이 목적이라기보다는 탄핵해서 일단은 이제 걸어놓고 이분이 이제 계속 그 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고를 칠 때마다 계속 공격을 해대는 편이 오히려 그 방송 장악을 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그 유효한 카드가 될 거다. 이런 판단을 좀 내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과 관련해서 엇갈리는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자, 출근 2시간 만에 공영방송 이사진 인사 단행 대단하다 이진숙 이런 의견이 있고요. 이번엔 버티기인가? 관상 보면 끝까지 버틸 것 같다. 어차피 법인카드로 구속된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반면에 이진숙 임명되자마자 탄핵 민주당이 언제 역풍 생각하고 탄핵 밀어붙였나? 그건 맞는 말씀이네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죠. 9대0 기각 나와도 사과 반성 입장 표명 1도 없는 민주당. 이런 또 반론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방통위원장 탄핵과는 별개로 지금 방송장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개혁신당까지 포함해서 7개 당이 함께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 직무가 정지되면 방통위원장을 국회에 부를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직무가 정지됐으니까 방통위원장을 국회에 부를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거 누구 상대로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하는 거죠? 그게 과거 이제 이태원 참사 사건 때도 뭐 탄핵, 국정조사, 뭐 이런 해임 건의 이러면서 서로가 약간 좀 논리적으로 상충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민주당이 뭐 동시다발로 이렇게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냥 거기에 다른 뭐 일종의 다른 버전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던져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뭐 그 여론 조성이나 지지층에 대한 그런 호응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지 뭐 그렇게 논리적인 인과관계나 아구를 잘 맞춰가지고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예. 근데 민주당 지금 김현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무 정지되거나 사퇴해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이게 뭐 법적 근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빌드업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를테면 뭘 국정조사도 좋고 제가 봤을 때 이진숙 방통위원장 문제 많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출근한 지 이틀 만에 탄핵을 한다는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직무 정지해달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위법하면 공수처에 일단은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뭐 그리고 더 필요하면은 방통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이렇게 충분히 빌드업을 해놓고 해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일단은 마지막 카드부터 던져놓고 하면 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일단 그리고 그게 실익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저는 민주당이 뭔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정무적인 기동을 하기보다는 너무 감정적으로 즉자적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 생각은 이게 뭐 이걸 여당에서는 탄핵 병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경로 의존이 너무 강해요. 뭐 조금 공방을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너 탄핵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설득력이 생기지도 않고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를 드러내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얼마나 효과적일지 모르겠습니다.
명분 있는 설득력 축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한국갤럽이 발표하지 않아서 인용을 못합니다만 계속해서 총선에 앞서였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왜 정반대로 꼬꾸라지고 추락하고 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왜냐하면 지금의 이 퍼포먼스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지금 방통위원 4명이 최소한 의결하는 것이 명분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더 방송사들의 이사진이 더 많은 숫자가 구성이 돼야 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룡정당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여론전을 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및 방통위원을 이제 탄핵하려고 하니까 바로 사퇴를 해버리고 윤석열 대통령 김태규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더 진영 간 대결 구도의 성격은 굳건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해야 될 것은 이 여론전이라면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여론전이 아니라 더 설득력 있는 거죠. 봐라, 우리는 정말,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행크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방송사의 이사진을 많이 구성하는데 이 추천단체들도 충분히 공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또 숫자는 얼마나 늘리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여당과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여론의 우군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지금 김현 의원 간사죠.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들리는 이 해석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또한 압박이구나. 계속 진행되는 다른 특권과 다름없는 압박이구나라고 밖에는 인식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방통위에 이제 이준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체제하에서 이제 두 사람이 KBS, MBC 이사 지원한 사람이 83명인데 이제 KBS 7명, MBC 6명, 13명을 뽑아서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인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1시간 만에 했다. 그래서 1인 심사에 42초 걸렸다. 그다음에 면접도 거치지 않았다. 이게 사실 이제 절차상으로 논란이 되고 실제로 박문진 이사 지원했던 3명이 공정 경쟁 권리를 방통위가 침해했다라고 해서 지금 가처분 소송하고 본안 소송을 냈습니다. 이 판결이 헌재 판결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어떻게 봐요? 아니요, 글쎄 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절차적인 부분은 이미 그 용산이나 이런 데서 아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전 준비나 이런 것들은 했고, 그리고 뭐 그 전에 이제 그 법원에 가가지고 가처분하거나 뭐 본안 재판하는 거는 그분들의 그 후보로서 신청했던 그분들의 또 권리시니까 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신청했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비판하거나 비난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게 따라가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그동안에 그런 상대를 보건대 그분들의 어떤 법적인 문제 제기가 그렇게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이 절차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뭐 탄핵이라든지 뭐 방통위 그 인사청문회 3일 하면서 이렇게 그 아주 그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민주당의 그런 많은 문제점이 너무 크게 국민들한테 인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뭐 그런 이사진 선정이나 이런 게 크게 이게 뭐 흠이 잡혀가지고 그게 공론화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이전에는 이제 후보자 면접 절차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권한 재량권 일탈 남용 이걸로 볼 수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좀 그 과하긴 한데 45초 면접하고 그냥 뽑았다면서요. 그럼 사실상 내정이잖아요. 과하긴 한데 그게 위법한지는 사실 전 법률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처분이 인용이 될지는. 그래서 뭐 말씀을 세 분이 워낙 잘 해주셔가지고. 그런데 이게 본질적으로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야 자기들끼리 명분을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떠들지만 어쨌든 간에 방송 자각하려고 한다는 것 혹은 그걸 막으려고 한다는 것 이거 다 알잖아요, 국민들이. 예. 소용없는 일이라는 걸 좀 정치권에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Y든 뭐 K든 M이든 어디든 간에 일시적으로 자기 원하는 사람 사장 뭐 안 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다고 방송이 장악이 되냐면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없어요. 정권 바뀌면 다시 도루묵이 되는 것이고 기자들이나 언론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다른 데서 또 얘기하고 싶은 거 다 하거든요.
그때 MB 정부 때 뭐 미디어법 통과시키고 오만 거 다 만들었지만 팟캐스트 같은 거 나오고 유튜브 같은 거 나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할 말 다 하게 해주는 박영환의 위대한 시사 1번지가 지금 13,000명 보잖아요. 그런 거 다 해봤자 어차피 또 괜찮은데 가서 뭐 시청자들은 찾아다니는데 이런 거 좀 정치권에서 고만하고 합리적인 방송통신 정책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